네, 안녕하세요. 인생 이막을 활기차게 펼치고 계신 신중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의 당신입니다. 치매 전문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지역사회 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계신 어완선 대표님을 뵙기 위해서 저희가 충북 음성으로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엄청나게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서울에서 날씨도 으시런스러운데 먼 음성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 곳의 학교에 음악 교사로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제 소개를 한다라면 너무 많아서 네. 1박 2일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인천에 있다가 95년 6.25 때 제가 이쪽으로 귀향을 했어요. 농사 지을 생각도 없었고 프로덕션을 이쪽에서 이어가겠다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고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머님 일을 돕다가 보니까 이렇게 대수 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대농이 돼버렸어요. 정부에서 융복합 산업 1차, 2차, 3차를 아우르는 이런 농가로 지정을 받았고요. 농촌 교육 농장을 지정받아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적 가치를 입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생산물로 이 레스토랑에서 가공, 체험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이런 우수 식생활 체험 공간을 농수산식품부에서 또 지정을 받았고, 그거 외에 또 전문 치유 치매 농장도 지정을 받았고,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우퍼 코리아 호스트 농가로도 지정을 받았고, 그 외에 진로 체험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바쁜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국악 이렇게 사물들도 네.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국악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마을 단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악기를 치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쳐볼까 했는데 이렇게까지 됐어요. 지금 국악 교사이고 또 풍물 명인이고 음성군 국악협회 지부장을 12년을 보고 있고 지금 예총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보고 있는 상태라서 어떤 예술 문화 쪽에서도 지역에서는 조금 검증되진 않았지만 역시 음악이 흐르는 데는 마음이 순화되고 치유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프코리아 호스트 농가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것도 계기라기보다는 우연이었던 것 같았어요.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프코리아라는 게 딱 눈에 떴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친환경 농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모여드는, 그러면서 일손을 제공하고 이런 키워드를 몇 가지를 보니까 나도 친환경 농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전 세계 외국인들이 온다라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해봤는데 서류 접수에서 합격을 했다고 우연치 않게 됐어요. 저희 농장을 거쳐가신 외국인 우퍼분들이 한 800명 이상, 거의 1000명?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초대하시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시나요? 너무 많아요. 3박 4일 걸릴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어떤 우퍼 때문에 오밤중에 형사계에 끌려가서 진술도 받았고, 그다음에 어떤 우퍼는 저기 104호 숙소가 자기 자녀 잉태한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기억에 남는 게 5개국 분들이 8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인터뷰 방송을 했을 때예요. PD가 일본 여대생에게 질문하기를 여기 호스트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중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호스트님 같은 분하고 결혼을 하겠다. 근데 제가 그 짧은 영어인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중에 리얼리 해서 이제 어떤 NG를 낸 적도 있는데 재미있으시고 유머러스하고 또 인간성이 너무 좋으시다고 우퍼들이 왔을 때 그런 한국의 정이라든가 인간미를 느끼고 여기서 생활하는 시간 동안이 자기에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힐링이 됐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일들 같아요. 네. 지금 여기도 치매 전문 치유 농장이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으셨는데 치매 케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치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지식도 없었어요. 6분 박사분들이 오셔서 자연 환경을 보시고 그다음에 저랑 대화를 해보고 나서
치매 전문 치유 농장이라고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내가 치매하고 친숙해졌어요. 네. 이분들이 오셨을 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치매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됐고, 치매를 배우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치매 배울 곳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학을 또 코로나 터지면서 채용객이 없을 때 3년 동안 학사 과정을 또 밟았고, 지금 석사 과정을 또 밟고 있고, 이제는 박사 과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50대, 60대 분들은 이런 어떤 농촌 생활, 또 시골의 삶에 대한 또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망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귀농 한 번 정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 처음 여기 오실 때 사모님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성으로 이사 온다고 했을 때 저희 아내의 피부 색깔이 확 바뀌었고 절대 안 내려간다고 했는데 네. 반대했을 때 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시골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더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절대 안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 나의 계획과 꿈을 설명을 했고, 그런 게 거의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지금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집을 하나 지면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에 살면서 토요일마다 와서 제가 그 전 직업이 건축업이었잖아요. 제가 직접 집을 하나 짓고 해서 내려오는데 짐을 싸서 한 차 한 차 보내고 마지막 차가 떠나는 순간에 우리 처제가 잉 하고 우니까 우리 장모님이 우시고 우리 누나가 울고 인천이 아주 울음바다가 됐는데, 그때 우리 장모님께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사위 저놈 도둑놈 시골로 결국 내려가려고 계획하고 도시에 와서 결혼을 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귀농귀촌을 꿈을 꾸실 때 제가 항상 귀농귀촌 그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족 동반자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실행에 옮기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가정은 곧 불화와 파탄에 이어진다. 꼭 가족과 합의하에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인생에서 좀 힘드셨던 적은 없으셨어요? 없을 리가 없겠죠. 누구나가 아픔은 다 가지고 가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평생을 누워 계셨는데 내려오고 보니까 아버님이 빚이 1억 3천이라는 빚이 있더라고요. 1억 3천이면 지금 거의 13억 이상이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것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었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33살, 31살, 28살, 일남 2년인데 나에게 늘 불만 불평은 뭐냐면 부모하고 한번 여행 가본 적이 없다,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정말로 28년 동안 내 생활은 없이 살았지 않는가, 이런 힘든 생활을 했죠. 네. 새로운 걸 배우고 끊임없이 만학의 길을 걷고 계시고 또 박사 과정도 또 준비하시는데,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하게 되는 어떤 힘은 뭘까요? 저는 그냥 항상 밝은 표정이에요. 항상 웃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만나면 오한선이는 늘 화해탈을 쓰고 다닌다고. 우울한 그런 환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아픔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분이 기분 좋아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려면 지식이 풍부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아까 저 국악 공연장에 보셔서 자격증 봐 그랬잖아요. 그냥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난 요 부분도 또 알고 싶어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증이 하나 둘 생겨난 건데, 교육장을 돌려놓으면 20평을 다 돌릴 만큼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은 물론 나를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이 대화하는 분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삶의 가치나 철학이 있으실까요? 철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조금 무거워지는데, 철학이라기보다는 오염되지 않은 환경, 토양 이런 데서 재배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올 거고,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을 계속 유지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일단은 첫 번째는 자연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강,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이 세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살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따졌을 때 거의 24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나오기 이전까지 어떤 학습 단계라고 봤을 때 제 나이가 60이거든요. 그러면 60을 기점으로 경계선으로 봤을 때 내가 사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먹고 살기 위해 힘썼던 시기가 불과 30년. 네, 근데 30년 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그냥 희생당하고 살았지 않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고용당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고용당하지 않은 생활을 최대한 하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건강을 위해서 살되 내 건강과 행복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내 주변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선다라면 이거 같이 좋은 제2막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희 꼰대 라이프가 추구하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가치입니다. 예, 예. 그걸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을 아,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네.